네, 한 주의 시작 전부터 시장이 아주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중 5만 8천 달러가 깨지면서 5만 7천 달러대 중반까지 후퇴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다행스럽게도 곧장 꼬리를 말고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긴 했지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이었던 6만 1,800달러 돌파에 실패한 뒤에 지금 쭉쭉 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5만 5천 달러 정도까지 내려가도 좀 기술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예민한 구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방향성을 어디로 세팅을 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이번에 5만 7천 달러대 중반까지 훅 하고 빠져 나간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이 채널 중간 지점에서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맞고 다시 주요 지지 라인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해야 하는데 황소 세력들이 곤경에 처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저찌나 좋든 싫든 6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줘야지 7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박스권 6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까지 이 기본 박스권 아래로 빠졌다라는 것은 다소 아주 많이 조금 짜증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틴 판이라는 사람이 있나봐요. 이번에 코인데스크가 인터뷰를 했는데 온체인 결제 프레임워크 개발사에서 일하는 양반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에 명확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포지션 변동에 취약한 상태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의 이 명확한 지표라는 게 이제 뭐 사나흘 안에 몇 개가 줄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 세팅이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요 방향성을 명확하게 세팅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이터들, PPI부터 CPI,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까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폭락하게 만들었던 이 경기 침체 우려, 노동 시장이 경색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 빡세게 커졌던 건데, 과연 그게 과도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데이터도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 중반부터 후반까지 줄줄이 주요 데이터들, 경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바라봐야 하고, 중간중간에 또 연준 인사들이 이빨 터는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지금 예상 기대를 하고 있고, 0.25냐 0.5냐 뭐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하기에는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게끔 데이터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역시나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트코인 전체 시총 2주 차트입니다. 미키블 크립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매 사이클마다 큰 폭의 상승 전에 거시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곤 했다. 지금의 사이클은 2016년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빠졌다가 급락을 했으면 급등을 했으면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딱 그랬다라는 거지. 급등하고 급락하고 거대한 랠리가 나왔던 요때 상황. XRP 같은 경우에도 요때 어마어마한 폭등, 요 기간에 1년에서 1년 반에 걸친 그 시간 동안 6만 퍼센트 랠리를 벌였던 거죠. 이때 알트들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대놓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뭐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5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 상황이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10억 달러 순유입 돌파가 어쩌면 이번 주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출시 3주 됐는데 3주 동안 9억 1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도라면은 이번 주에 10억 달러 돌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출시 4일 만에 10억 달러 순유입을 달성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확실히 블랙록이 엄청 빡세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이 시장 자체를 리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관심 포인트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에서 이제 빠질 거는 조금 후딱후딱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거의 이제 끝물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23억 달러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9억 달러 수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원조는 원조다. 하지만 지금의 속도가 이어진다라면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앞서는 것도 뭐 4분기 어느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문제였지 결국에는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방향성과 어떤 지향점은 정해졌고 이 속도, 시간의 문제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드가 재밌는 걸 공유를 했어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 신탁이 ETF로 전환된 이후에 27.3%가 이탈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데 2배 빠른 속도,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느껴지시죠? 이 그린 라인이 지금 이더리움이고 블루 라인이 비트코인 GBTC인데 확실히 빠르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8월 중순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빠져나갈 물량들 다 빠져나가고 비트코인 때 그랬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급반등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지금 깔려 있고, 또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숫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감화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XRP, 우리 XRP 뭐 다소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뭐 20% 넘게 반등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22% 수준의 반등세가 나와줬는데 0.6달러 위에선 좀 최소한 놀아줘야지 마의 0.78달러 구간을 잘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이제 슬슬 깔려 있는데, 여기저기 곳곳에서 XRP의 폭등 가능성과 관련된 전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뭐 방구석 분석가들부터 약간 네임드 분석가들, 나아가서 그래도 이 시장에서 브랜드가 있는 크립토 미디어들까지도 이런 얘기들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 같은 경우에는 XRP의 매수 볼륨이 최근 24시간 동안 235% 수준으로 급등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들이고 있을까? 너무 예쁜 사람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XRP의 시간이 오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건데, 뭐 이러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지표가 나와줬다라는 것은 뭐 언제나 그렇듯 반가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가 골든크로스가 임박했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시점을 전후해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말에 다 짚어봤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미디어들에서, 국내외 크립토 미디어들에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닥터 프라핏이 얘기했던 거, 10데이 차트에서 6년 반 동안 형성됐던 이 대칭 상하 패턴, 거의 지금 끝물인데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0.72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2017년 수준으로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왕 하고 올라갔을 때 참 어마어마한 그 시기였는데,
과연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62,034.78%까지는 아니더라도 6만%는 말이 안 되죠. 300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기대도 안 한다. 일단 3달러 가고 30달러 정도까지만 가주면 정말 그곳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닥터 프라핏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저항선이 0.72달러다.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을 맞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늦어도 2025년 1분기에는 1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과 비슷한 피보나치 수준에 도달을 하면 1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4년 동안 XRP를 보유했고 하락장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베스트 케이스는 16에서 20달러, 워스트 케이스는 4달러에서 7달러, 타임프레임은 오늘부터 1년,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 거죠. 그게 지금 여기저기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투데이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XRP가 이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으로 인해서 골든크로스가 예상보다 일찍 발생할 수도 있다. 우려점은 지금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성과는 여전히 호의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심리가 강세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저번에 폭등했을 때 그때 대비, 그러니까 7월 한 달 내내 올랐잖아요. 그때 대비 거래량이 빠졌지만 앞서 센티멘트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최근 24시간 동안에는 또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도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단연 리플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이다 발언의 대가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 CNBC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SEC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을 잃었다. 결국 XRP는 상품이 됐고 규제가 명확해졌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규제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알트코인이다 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SEC가 합리적인 행위자이고 이 행정부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재정립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라면 항소는 없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항소에 대해서는 사실 SEC도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던졌기 때문에 리플 본인들이 원하는 액수 1000만 달러 미만보다 12배 넘게 벌금이 책정됐어. 아싸 따봉 법원 감사해요.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공식적으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양측이 법원의 벌금 명령에 있어서 합의를 하고 항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준다라면 XRP는 사실 리플은 기대할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베타 테스트에 들어갔고 IPO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들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우리 앞에 머지않아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아저씨가 지금 여기서 XRP는 상품이 됐다라는 점을 굳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른 표현으로 상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XRP 현물 ETF 때문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 쉽게 말하면은 전문 용어로 떡밥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RP 현물 ETF도 빠르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빠르면 내년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뒤에 방인데 사무실 뒤에 써 있네요. XRP는 증권이 아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 결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리스가 리드하고 있다라는 점이 곳곳에서 폴리마켓에서도 오늘 등판을 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상당히 똥줄이 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 8시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X 플랫폼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9일 아침이 되겠죠. 한 9시 10시 될 것 같은데 과연 또 어떤 멘트를 또 전폭적으로 날려주게 될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고, 요 정도 타이밍에서 이제 해리스 진영에서 암호화폐 정책, 다시 말해서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정책을 취할 것이다 라는 점을 조금 더 공식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똥줄 탄 상황이죠.
참모들 엄청 조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격 사건 이후에 약간 샴페인을 조금 일찍 터뜨린 느낌도 있고, 사실 바이든 아저씨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리스가 이 정도로 선방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또 예상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이런 상황이고, 미국 대선 결과 암호화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트럼프 행정부든 해리스 행정부든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춰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뭐 XRP 현물 ETF, 뭐 솔라나 현물 ETF 이런 식의 알트코인 현물 ETF들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그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까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주 중반, 그러니까 뭐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가 변동성이 좀 계속 있을 겁니다. 큰 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겁난다 그럴 때는 이럴 때는 관망도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름이 날도 더운데 시장이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